네, 여러분 생소한 장외 주식 지금부터는요 조금 더 친숙하게 큰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외 주식 상식 투자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소용주 소장입니다. 주총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3월 달이 되면서 이제는 모두가 주총장에 쏠려 있는 눈, 투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천천히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장외 주식은 여러분들의 미래 투자의 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좋은 투자에 대한 지혜, 해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슈와 함께 시세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장외 주식에 있어서 조금 더 크게 우리가 수익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압축적으로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이슈를 좀 살펴볼게요. 소장님 먼저 마켓컬리가 사실 다시 좀 IPO가 힘든 건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또 다음 주 중인가요? 네. 말쯤에 이달 말쯤에 청구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그 마켓컬리가 3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네. 대표이사의 우호 지분 20%를 확보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올 3분기에 상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마켓컬리가 상장을 위해서 금감원 지금까지 영업을 하였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에 현대 쿠팡을 제한 나머지 넘버원 식품 부문에서 넘버원을 달리고 있죠. 이 마켓컬리가 상장의 쟁걸음을 달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약속이 있겠죠. 또한 기관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상장의 길은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봤을 때 올 3분기 정도에는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켓컬리 3분기 만약에 상장한다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이 새벽 배송이라는 시스템에 있어서 거의 뭐 선두주자였잖아요. 관련해서 획기적인 또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볼게요. 이어서 또 다른 상장 관련된 청신호가 켜진 기업이 있습니다. 큐라티스인데요. 계속해서 저희도 강조드렸던 기업인데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어떤 드디어 의미일까요?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큐라티스는 2년 전에도 기술성 평가를 통과를 했고 심사 청구 기간에 자진처를 했습니다. 공모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된 걸 예상하고 처리를 했는데 큐라티스가 상당히 우호적인 상태에서 기술성 평가 AABB를 받으면서 당연히 심사 기준에 합격을 했고 예비 심사, 기본적 기술 평가에 대한 통과를 있기 때문에 이 통과 절차를 가지고 코스닥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상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큐라티스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큐라티스는 전염병에 상당히 강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 특히 청소년 백신과 성인 백신 개발에 상당히 전 세계 선두 기업으로서 또 mRNA 방식의 공장 시설까지 완공한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가 근데 풍토병처럼 지속적으로 우리 곁에서 갈 것으로 예상해 보고 있는 상태에서 큐라티스가 갖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큐라티스 역시 계속해서 좀 관심 기업으로서 저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뉴스들, 이야기들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또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면은 올해 중에 코스닥 상장에 있어서 또 기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게요. 자, 바로 이어서 SK 에코플랜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입찰 제한 요청서를 증권사에 발송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네,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증권사의 주관사 선정을 해서 입찰 제안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SK 에코플랜트 건설회사 아니겠습니까? SK 에코플랜트도 입찰, 제안서, 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돌입했다는 것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023년 대표적인 환경기업 에코플랜트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성장률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입찰 제안사를 주관사를 선정하거나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상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가 살아난다면 현재 우리 그 KOT 시장에 있는 SK 에코플랜트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선정해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SK 에코플랜트 지금 입찰 제한 요청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좀 들어봤어요. 계속해서 상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소장님 근데 좀 궁금해지는 게 올해 좀 상장을 중도 포기한 기업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쟁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유니콘 상장 1호 기업도 철회했다고요? 예, 철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내적 상황이 상당히 혼동기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정권 교체기에 덜며들면서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긴급하게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축된 상태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마저 자진처를 했습니다. 현재 올 초부터 현재까지 심사 청구한 기업이 기본적으로 보시면 거래소 같은 건 한 43개사나 달하고 있고 코스닥 위원회 같은 경우는 38곳이나 지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연 이유는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거 맞지만 결정적으로 투자 심사역들이 거의 한 51%가 교체가 됐습니다. 투자 심사역이 교체가 됐다는 것은 새롭게 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심사를 청구하고 난 이후에 거의 한 45일 정도면 심사가 통과됩니다. 그러나 거의 70일이 넘어간 기업들도 현재 2022년도로 현재가 제로 상태입니다. 심사 승인된 기업이. 그만큼 인력 교체가 심각했다. 인력 교체가 51% 가까이 되면서 아마 당분간은 이 심사가 지연될 거고 두 번째로 시장은 냉각된 상태에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진체란 기업들이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냉각 기류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상장에 있어서 좀 포기하는 곳들도 있지만 뭐 SSG, 쓱이라든지 소카, 현대오일뱅크와 같은 대여급 상장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볼게요. 자, 이어서 몸도 좀 찌뿌둥하고 안마의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까요? 그렇다면 바디프렌드를 대명사로 또 알고 계실 텐데 작년 매출이 5천억 원이나 늘었다고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마 시장 하면 우리가 50대, 60대, 70대를 생각하는데 실은 이 안마 시장이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는 원인은 바로 MZ세대들입니다. 의외로 MZ세대들이 피곤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MZ세대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바디프렌드가 현재 그 시장의 1위를 점에는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했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바디프렌드 성장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바디프렌드의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투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격적으로 투자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바디프렌드, 특히 이제 우리가 안마 관련,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헬스 관련 사업들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의 관심까지 끌면서 이제는 신세대들도 휴식을 정말 편하게 보내고 싶다. 그들도 안마 의자에 위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디프렌드 주식 정말 관심 있게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디프렌드 계속해서 이 기업도 저희가 누누이 시세 좀 확인했던 기업입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시세를 좀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장외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펼쳐졌는지 한 주간의 시세 확인해 볼게요. 소장님. 예, 현대 ENG부터 볼까요? 그렇죠. 현대 ENG 변동 없었고요. 가격이 실은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가격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변동 없는 가격을 지켰고 두 번째로 지금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시세표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시세표가 예전 시세표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6만 원대 현대 ENG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관심 있는 게 바로 가상자산 시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나무와 비서 이 두 종목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타 종목들은 현재 주총장이기 때문에 매도 매수가 실종된 상태에서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형태는 큰 변동 없이 전주 대비해서 큰 변동 없는 중간치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한 주간의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과 함께 시세를 좀 살펴봤고 지금 구간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업종, 업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부각을 받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투자의 지혜를 좀 모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아직 살아났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오늘 날씨처럼 봄이 오지 않다와 좀 비슷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면 네. 투자 심리는 꽃샘추위에 흔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꽃샘추위. 예, 그렇죠. 어제 그대 상당히 추웠습니다. 주식 시장도 아직 전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대로 대외적으로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 봤을 때 정권의 교체에 있으면서 어떻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좀 떠 있는 기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총당에서 올 2021년도 실적 발표와 2022년도 사업 전망을 같이 동시에 발표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고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가 냉각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장외 주식은 매도자, 매수자가 지금 상태에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 종목이죠. 우리가 전쟁을 극복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얼마만큼 대체 시장으로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두나무와 빗썸이 40만 원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두나무가 갖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두나무의 가장 큰 두나무로서 효과를 보는 게 뭐 카카오 아니고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 주식을 보기 위해서는 장외 주식에 있는 두나무의 주식을 필요가 있습니다. 업비트죠. 기본적으로 업비트 시장을 보면 바로 카카오의 순위가 카카오 전체 2021년 전체 영업이익의 80%가 바로 두나무에서 나왔습니다. 두나무가 4,889억을 카카오가 가져갔죠. 지분평가에서. 그래서 이 두나무가 잘 되면 상장돼 있는 카카오의 전체 영업이익의 80% 가까이를 주었고 순이익의 30%입니다. 전년도 카카오가 1조 6,461억을 벌었습니다. 이 중에 4,888억은 바로 이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업비트의 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카카오가 갖고 있는 15%가 넘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의 업황,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4분기에는 거의 1일 거래량이 10조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3조에서 10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체 가상자산의 25%를 차지합니다. 우리 MZ 세대들이 특히나. 네. 그래서 이 카카오의 주식의 가격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상장 주식에 있는 두나무 주식을 관심이 볼 필요가 있다. 맞물려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외 주식을 공부하면 상장 주식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어떤 부분 좀 살펴보면 좋을지까지 큰 힌트를 좀 주셨는데요. 이제 여러분, 나도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다. 혹은 장외 주식 거래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고민되는 Q&A 시간 해결하러 돌아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Q&A 여러분 어디로 질문을 보내야 할까 궁금하시죠? 지금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 방송에서도 실시간 채팅이 활발하게 현재 연이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소장님과 함께 이 시간 진하게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도착한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증권사에서 장외 주식을 매각하는데 이거 믿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예, 우리가 장외 주식은 우주의 주식이 아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장외 주식은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장외 주식도 거래소 코스닥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증권사도 요즘 주식을 장외식으로 많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PB팀에서 하고 있는데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내가 직접 매수하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믿어도 될 수 있고요. 다만 증권사가 실은 기본적으로 파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더 발품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증권사의 가격을 낮게 사는 하나의 예로 요즘 당근마켓이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한 95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보다 좀 낮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증권사를 통해서 온 주식은 좀 싸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증권사에서 판 비상장 주식은 거래소, 우리가 알고 있는 장외 사이트죠. 증권거래소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38 커뮤니케이션 피스타 이런 장외 중개 업체에서 거래한 것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럴 때는 증권사를 전체 다 믿지 마시고 비교해서 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자기 계좌를 입금한다면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멀리 우주 밖에 있는 게 장외 주식이 아니다. 우리의 충분히 상식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 있고 주의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께서 늘 누누이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자, 믿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해답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도착한 질문 열어볼게요. 장외 주식 거래소도 코스닥처럼 실시간 거래로 매매하는 곳이 있나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 소장님, 실시간 거래라는 건 매도자와 매수자의 계약 체결이 바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일명 경쟁 매매라고 하겠죠. 상대방 경쟁 그렇죠? 매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KOTC 시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공인한 사단법인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드는 여러분 거래소 코스하고 똑같이 거래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쟁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장외 주식도 멀리 있는 주식이 아니라 거래소 코스닥처럼 똑같이 거래되는 사이트가 있고 그 사이트가 바로 KOTC입니다. 여러분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를 보시면 좋은 기업들을 봤습니다. 다만 KOTC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종목 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이 좀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KOTC는 상당히 좋은 대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OTC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실시간으로 또 매매가 가능한데 관련해서 KOTC에 없는 종목이 다른 거래소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꼼꼼하게 거래소별 장단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볼게요. 장외 주식을 살 때 특별한 요건이 있나요? 뭐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전혀 없고요. 돈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이 장외 주식입니다. 이 장외 주식은 특히 직장인들, 우리가 자기가 저축적 상품이기 때문에 2년, 3년을 본다면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소 코스닥보다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저축의 상품 아니겠습니까?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장외 주식은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MZ 세대들에게 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다. MZ 세대들은 장외 주식만큼 안전하게 투자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외 주식은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 2년, 3년을 보고 투자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20년 전에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카카오를 불과 7년 전에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죠. 우리 장외에서는 10,000원짜리가 50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신 10,000원짜리가 종이도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면 누구라도 투자할 수 있고 단 한 주라도 거래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장외 주식이기 때문에 장외 주식은 직장인들에게 특히 매일 7시간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가장 안전한 투자처요. 미래의 저축적 상품으로 여러분들의 강력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뭔가 뒤통수를 확 맞은 느낌인 게 20년 전 카카오, 20년 전 네이버에 투자를 했었더라면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현재 굵직굵직한 기업들처럼 좋은 플레이 내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파이팅 해봤으면 좋겠고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얼마 전에 구매한 장외 주식이 거래 사이트에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이거 이상한 주식인가요? 라고 얘기 나오는데 소장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 사이트라는 증권브로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38 커뮤니케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입한 주식이 나오지 않는 주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주식 수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많이 거래되는 종목들, 특히 일반 개인들에게 쉽게 거래되는 통일주권 주식들은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서울거래소 비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미발행 주권 상태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이 거래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거래 사이트들이 나오고 있죠. KOTC라든가 38 커뮤니케이션, 증권브로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이런 거래소도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은 있는데 다만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보면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구매는 쉬워도 팔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구입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거래 사이트에 나오지 않는 장외 주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어요. 또 별도의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살펴볼게요. 자,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보죠. 전화로 장외 주식 매수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이런 거래도 안전한 거 맞나요? 라는 질문인데 소장님, 그렇다면 이게 별도의 장외 주식 중개 업체가 있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전화로 주식을 권한다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이 되면 본인이 사면 되죠. 그런데 이걸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일개 어떤 곳에 보면 주식을 매일경제라든가 상당히 공신력 있는 한국경제 이런 신문사에 전면 광고를 하고 주식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주식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는 대놓고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전화로까지 주식을 사라고 한다는 것은 그 주식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주식은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 돈은 자기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라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가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로 주식을 권한다면 먼저 의심을 하고 절대 구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9.9에서 모든 답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저희 이제부터는요, 조금 더 자세한 우리 소장님께서 준비한 강의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조건부 승인에 대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는 서울거래소 비상장이라든가 중고거래소 비상장은 현재 조건부 승인으로서 장외주식 거래를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조건부 승인을 내는데 그것이 한시적 조건부 승인이라 어떤 기본적인 절차는 지켜라. KOTC에 준하는 절차를 지켜서 거래 승인을 냈습니다. 우리가 증권거래소 비상장이나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우리가 신한금융투자와 삼성증권과 유탁에서 지금 거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게 정식적인 승인 절차가 아니라 조건부 승인 절차로 인해서 또다시 2년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KOTC 기업에 등록 시 반드시 관여한다. 이게 뭐냐면 KOTC 등록할 때는 기본적으로 회사에게 자본자식 상태를 확인하거나 자본자식이 아닌 기업만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5억 원 이상 된 기업일 때만 가능하고 감사의 의견이 적정한 기업들만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KOTC의 거래에 준하는 절차를 지켜서 서울거래소 비상장, 증권거래소 비상장의 종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정리될 필요가 있겠죠. 현재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증권거래소 비상장이라든가 서울거래소 비상장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는 것은 개인들의 보호찬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증권거래소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이런 종목들 특히 거래 승인,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증권거래소 비상장 같은 경우는 거래 자본 잠식이 되고 무상소각된 주식까지 거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말썽을 일으켰고 그에 대한 대안점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들 이런 KOTC를 대한 나머지 사이트들은 KOTC에 준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자본이 잠식된 기업까지 거래돼서는 안 되겠죠. 또 기본적으로 감사인에 거절된 기업들까지 우리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에 거래된다는 것은 신뢰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는 증권거래소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들은 정말로 소비자를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가격의 공매 험해도는 없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증권거래소 비상장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단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장외 주식에 있어서 다양한 꿀팁들 얻어가셨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도 열려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